안녕하세요, 페탈입니다. 저는 현역 수능을 54-235를 맞고 재수 구모를 21312를 맞았는데요. 여기서 재수 구모 성적이랑 수능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낮은 2에서 1로, 수학은 낮은 1에서 높은 1로, 영어는 3에서 1로, 지구과학은 2에서 1로 올렸습니다. 구모에서 수능까지 70일 남짓한 시간 동안 성적을 확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 문제를 시간을 재서 푸는 내 실력을 직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구모를 어떻게 피드백하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했었던 구모 피드백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적용해 보셔서 수능 때 더 큰 점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로 당일에 해야 될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모의고사 한번 치고 나면 솔직히 힘이 빠져가지고 그날은 좀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만 더 힘내서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꼭 당일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를 다 맞을 때까지 다시 푸는 건데요. 제가 구모 2등급에서 수능 1등급으로 갈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준 방법인데요. 핵심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에 채점을 할 때 틀린 문제가 뭔지만 확인을 하고 그 틀린 문제의 답은 확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웬만하면 답을 확인할 수 없게끔 다른 사람한테 채점을 부탁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강 사이트 채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답이 뭔지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 답이 뭔지 알고 다시 풀게 되면 내 사고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짜맞출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내가 실전이었다면 생각을 못했을 것들인데 말이죠. 그러면 내 사고를 절대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답을 맞힐 때까지 머리를 써서 풀게 되면 여러분의 사고력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거 했을 때 진짜 답답하고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치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내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문제가 정확히 뭔지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한 깊이의 사고를 해주면서 여유를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등급대가 너무 낮아서 이거를 다 맞출 때까지 다시 풀려면 밤을 새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적어도 한 번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필요에 따라 영어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영어는 당일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당일에 해야 될 거는 시험 문제에 대한 복기입니다. 내가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는지, 선지는 어떻게 하나하나 판별을 했는지, 답으로 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복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지에 간단한 메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것만큼은 꼭 당일에 하셨으면 해요. 이 풀이 과정을 거의 남기지 않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날만 돼도 지문을 내가 어떻게 읽고 답을 풀어냈는지 조금씩 까먹게 되거든요. 이게 피드백하는 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시 푸는 과정에서 틀린 문제만 봐줬었다면 여기서는 틀린 것 뿐만 아니라 오래 걸렸던 거, 맞았는데 애매했던 것들 모두 다 봐주는 겁니다. 그래야 맞았지만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문제도 이후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시간 써가면서 세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는 내 머리가 기억을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일에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국어 과목 정도, 필요하다면 영어까지 답을 모른 채로 내가 맞을 때까지 풀기, 국어랑 영어 어떻게 풀었는지 까먹지 않게 그 사고 과정을 복기하기,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수학이나 탐구 못 풀었던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 자, 그리고 구모 시험 문제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틀린 문제, 오래 걸린 문제, 맞았는데 애매한 문제들에서 평소 오답하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실무 풀듯이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대충 이건 생각 못했네, 이건 실수했네, 다음에는 꼼꼼히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 원인이 내가 간단하게 고칠 수 없는 근본적인 실력의 영역이라면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거는 태도만 교정하면 되겠다 싶은 것들은 그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영역을 작성해줍니다. 국어에서는 특히 시간에 쫓기면서 나오는 실수들이 좀 많은데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첫 문단에 힘을 줘서 읽어라, 비문학 읽을 때 뗐다 싶으면은 처음부터 심호흡하고 다시 읽어라, 지문을 제대로 안 읽으면 어차피 선지에서 시간을 쓰게 되니 지문을 깊이 있게 뚫자 같은 것들이 있겠고, 수학에서도 개형을 잡고 분류하라, 복잡한 계산은 미뤄둬라, 내가 알고 있는 것, 구해야 되는 것을 계속 물어라 등이 있겠네요. 참고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학에서는 30문제 모두 행동 영역을 뽑아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 영역을 써내시고 경우에 따라서 한 장 정리본에 옮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행동 영역이 뭐고 한 장 정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첫 영상이랑 두 번째 영상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재수하면서 쓴 전 과목 핵심적인 공부법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자주 언급을 할 예정이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최대한 많은 문제에서 엄격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모보다 수능을 못 보는 경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구자의 수망의 대부분은
이 운 좋게 맞은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운용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인데요. 푸는 순서, 막혔을 때 넘어가는 거, 검토하는 거, 시간 분배하는 거 등 이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아닌 시험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이 국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순서대로 풀 건지 아니면 문학부터 풀 건지, 비문학의 순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수학에서는 풀다가 막히면 바로 넘길 건지 아니면 얼마나 시간을 더 쓰고 넘길 건지,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등이 있겠고, 특히 풀 때 어느 문제까지 풀 건지, 이 각 과목별 파본 검사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수능 당일날 아침에는 뭘 볼 건지, 점심시간엔 뭘 볼 건지 등등 엄청나게 많겠죠. 사실 구모까지는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구모를 보신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인만의 방법을 세우고 실무를 통해 연습을 해가시면 됩니다. 특히 검토에 관련돼서는 내가 어떤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할지 정립을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를 다시 읽는다든지 보기 문제만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이 수학 같은 경우 마지막 답을 내는 풀이 과정만 검토를 할 건지 등을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모 분석보다는 피드백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하면 복잡하겠지만 그건 너무 방법론적인 것들이니까 치워두고, 올해 6월, 9월을 정말 여러 번 푸시는데, 이 푸실 때마다 어떤 과목이든 답으로 가는 과정 하나하나 고민을 해보시면서 푸시는 걸 반복하신다면 수능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들은 여러 강사들의 해설을 들어보면서 본인만의 베스트 풀이를 찾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팁 몇 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국어에서는 EBS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국어에서 연계된 작품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EBS를 공부했으면 더 수월했을지 아니면은 공부를 해도 똑같았을지 본인이 판단을 내려서 앞으로의 EBS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결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저는 EBS는 거의 안 봤습니다. 또 말씀드릴 건, 구모 이후에 나오는 실무들이 올해 6월, 9월 기출변형 문제가 많이 들어있고 올해 기조를 반영했기 때문에 실무를 푸신다면 9월 이후에 나오는 실무들을 푸시는 걸 권장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피드백 방법들을 통해서 냉정하게 본인 점수, 실력을 인지하시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셔서 수능 때까지 밀어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